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4차례나 소환을 거부해 조사 없이 기소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뒤에야 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단체장이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해서 감사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달부터 75세 이상 고령층 접종이 시작됐지만 화이자 백신 부족으로 접종이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364만 명인데 확보한 물량은 75만 명분에 불과해 아예 접종 일정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선진국들이 잇따라 자가격리 없는 해외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일부터는 이웃나라 뉴질랜드와 자가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해서 저도 못 떠나볼까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 확산세가 여전해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있다는 무리한 홍보를 한 남양유업이 불매운동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뉴스A 조수빈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시작은 지난해 1월 9일 중국 우한이었죠. 60대 남성이 원인 불명 폐렴에 걸려서 사망했다고 알려지고 이제 15개월. 지금까지 사망자를 합쳐보니까 인천시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곳은 미국으로 56만 명, 또 브라질은 37만 명, 멕시코는 21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도 백신이 모자란 상황에서 지금 4차 대유행 길목에 서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700명 안팎을 기록하는 아슬아슬한 전국인데요. 먼저 이계호 의원실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 전라남도 담양군으로 가보겠습니다. 4만 명이 넘는 군민 전체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보건소 앞에 만들어진 선별진료소에 긴 대기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는 담양 군민들입니다. 지난 14일 이곳이 지역구인 이계호 의원의 지역사무소 관련 집단 감염이 속출하자 어제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들어간 겁니다. 불안한 거는 사실이요. 담양이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편이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갑자기 집단 발생돼가지고 다들 걱정하시고. 국민 4만 7천여 명 중 검사를 받은 사람은 1만 3천여 명. 만나는 사람들이 그 읍면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 겁니다. 확산 위험 방지를 위해서. 담양군 관련 확진자만 12명이 나왔고 인접한 광주도 확진자와 연쇄 접촉으로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도와 나주에서 각각 1명씩 확진자가 나왔고 전주에서도 확진자 2명이 발생하면서 감염은 전북 지역까지 번졌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도 관련 확진자가 온 행사에 참석했다가 코로나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집단 감염 발생 소식에 담양을 찾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담양의 관광 명소인 국수의 거리인데요. 주말 점심시간이지만 찾는 이가 없어 보시는 것처럼 한산합니다. 아이고 어제도 그냥 손님 하나도 없고 딱 터지는 순간부터 날부터 아주 손님이 뚝 끊어졌어요. 바글바글 해갖고 자리가 없었지. 이 의원 일행이 지역군의 결혼식장 등을 방문한 걸로 알려져 방역당국이 접촉자 파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네, 또 이뿐 아니라 정부가 찬사를 아끼지 않던 이른바 K주사기에서는 잇따라 이물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한 것과 다른 제품입니다. 더 불안한 건요. 식약처가 문제없다며 회수도 하지 않는데 분명히 주사기 속에 이물질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백신이 모자라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쥐어짠다던 주사기까지 이러니까요. 참고 기다리는 국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홍윤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쓰이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공급하는 B사의 주사기입니다. 주사액이 들어있는 끝부분에 길고 가느다란 이물질이 눈에 띕니다. 또 다른 회사인 C사의 주사기는 피스톤 윗부분에서 이물질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물질 신고 19건이 들어온 A사 제품만 회수를 결정했습니다. C사 주사기는 약물을 담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B사 주사기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확인 과정에서 발견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B사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확인되면서 식약처 발표도 신뢰를 잃게 됐습니다.
현재 식약처는 A사 주사기 70만 개만 회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미 50만 개는 사용된 뒤입니다. 이조차도 처음 신고가 접수된 2월 27일 이후 3월 18일에야 사용을 중지했고 관련 사실도 한 달 넘게 지나 공개했습니다. 늑장 대처 논란과 함께 사태 축소에 급급해 국민 안전은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방역당국은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K 주사기로 추켜 세우며 백신 한 도즈당 접종 인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홍보해왔습니다. 같은 양의 백신으로 더 많은 국민들께 주사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효과성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K 주사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백신 접종 불신은 오히려 더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홍민아입니다. 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백신 접종 계획은 차질없게 하겠다 여러 번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실제 현장은 정부의 설명과는 다릅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75세가 넘는 고령층 접종이 시작됐지만 정작 맞을 백신이 턱없이 부족해서 마냥 기다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주민센터에서 75세 이상 고령층 접종 대상자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86세 이상은 5월 초까지, 76세 이상은 6월 중순, 75세 이상은 7월 중순 1차 접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질병관리청은 2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하면서 4월 첫째 주부터 75세 이상 고령층 364만 명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86세 미만 고령층 접종은 자칫 3분기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나이에 따라 접종 일정이 제각각입니다. 남편은 3월 14일 날 맞겠다고 연락이 와서 그대로 진행이 됐고 동일 가구에 있는데 나는 안 됐냐 그랬더니 43년생까지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센터에서 늦어도 다음 달에는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백신을 못 맞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제 화이자를 못 맞을까 봐. 75세 이상 고령층은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하지만 접종 대상자는 364만 명이지만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확보한 화이자 백신은 다 합쳐도 75만 명분밖에 안 됩니다. 애초 6월까지 302만 명분이 들어올 계획이었지만 지금 깜깜무소식인 상황입니다. 여기다 미국이 화이자 3차 접종까지 하는 부스터샷 계획을 밝히면서 백신 확보가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1차로 65세 이상, 2차로 기저질환자에 대한 접종을 통해서 방어력이 확보가 된다면 그 순간이 바로 1단계로 국내의 집단 면역이 완성되는. 정부는 백신 보릿고개에 1단계 집단 면역이란 전례 없는 개념까지 꺼냈지만 이마저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네, K방역으로 자부했던 우리나라가 백신 앞에서 패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경제정책산업부의 조현선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조 기자 앞서도 보여드렸지만은 사실은 이제 6월까지는 접종을 해주겠다 이런 계획에 있던 사람들도 7월까지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7월도 가봐야 하는 거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결국에는 물량 부족입니다. 오늘로 백신 접종 51일째인데요. 접종률은 고작 2.91%에 불과합니다. 네. 이 상반기 백신 도입 현황과 계획을 정리해봤는데요. 현재 우리가 확보한 백신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뿐입니다. 이 화이자 백신은 6월까지 총 604만 회분, 302만 명분이 예정돼 있는데요. 예. 현재 이 물량이 언제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앞서 보셨듯이 7월까지 접종 일정이 밀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모더나나 노바백스 같은 다른 백신이 2분기까지 확보되지 않는다면 진짜로 백신 공백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지금 저희가 백신이 모자라다는 것만큼은 분명한데 있는 물량을 갖고 그거라도 빨리 접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굉장히 크게 접종 연습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정부 해명은 어떻습니까? 네, 방역 당국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현재는 접종 대상이 어르신들이어서 접종이나 예진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데요. 실제로 예방접종센터는 하루 최대 600명까지 가능한데 이런 이유로 속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 얘기는 조금 다른데요. 지난 15일 예방접종센터 104개가 추가가 되면서 모두 175개 소에서 접종이
진행 중이거든요. 결국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의료진이나 센터 등 여건은 분명히 충분한데 실탄인 백신이 없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75세 어르신 가운데 접종 동의를 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288만 명인데 국내 도입된 화이자 백신은 150만 회분, 75만 명분밖에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까지 물량 확보가 어려울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애초부터 이 백신 확보가 늦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한창 이 임상 시험 중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웃돈을 주고서라도 먼저 사들였는데 이 K 방역 자신감에 계약이 좀 늦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 국내 위탁 생산을 한다는 이유로 아스트라제네카를 1,000만 명분, 또 노바백스를 2천만 명분 집중 계약을 했는데 이 백신에서 혈전 문제가 불거지거나 또 생산이 지연이 되면서 계획이 다 틀어졌고요. 또 이대로라면 전 국민 접종률 70%, 또 11월 집단 면역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우리 K 주사기를 가지고 이게 우수하니까 더 물량을 확보하겠다 했는데 상황이 꼬이고 있어요. 맞아요. 네, 지난 2월 국내 주사기 업체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방역 쾌거를 외친 바 있습니다. 이 주사기를 백신 확보의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미국 측에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공급할 테니까 2분기 백신 물량을 달라고 제안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했던 K 주사기에서는 또 이물질이 발견되면서 체면을 구기기도 했고요. 이미 일본 등 다른 나라도 이 최소 잔량 주사기 생산에 나서면서 이 강점마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백신 한 도즈당 접종 인원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주사기 이물질 논란으로 당장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작년과는 상황이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 CNN이 한국 등 방역 성공 국가라고 자부했던 아시아 국가들은 절박함이 덜해서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 반대였던 미국과 영국은 이 도박 같은 과감한 도전으로 백신을 잡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이나 영국, 이스라엘은 점차 일상으로 복귀하는 상황이 됐지만요.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쓴 채 이 백신 접종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선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피해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국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간 4번이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어제 출석했습니다. 이윤호 기자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변호인과 함께 수원지검에 출석한 건 어제 오전 11시쯤. 저녁 8시까지 9시간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처음 검찰 조사에 응한 겁니다. 앞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시절 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2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4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해오다가 지난 15일 저녁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15일은 수원지검 수사팀이 불구속 기소 방침을 보고하고 대검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온 날입니다. 이지 검장 측은 그간 조사를 피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3번의 소환 통보는 공수처 이첩 전이었고 마지막 소환 통보는 검찰로 재이첩된 이후였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어디에 있는지 검찰과 공수처의 의견이 조율되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김 전 차관 출국 금지에 관여한 적도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적도 없다는 입장도 반복했습니다. 자신의 기소 가능성이 보도되자 검찰의 진상을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는 겁니다. 법조 일각에선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가져갈 가능성도 희박하고 기소도 임박하자 이지 검장이 마지막으로 검찰 출석을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호입니다.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에 넘겨라.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5명이 문재인 대통령에 공동으로 건의했습니다. 부동산 민심을 놓고 정치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설혜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 5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사항을 내놨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조사 근거 공개,
공시가격 관련 감사원 조사, 내년도 공시가격 동결, 공시가격 결정 권한 지방 이양 등 모두 4가지입니다. 대통령께 직접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들의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공동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서로의 실태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정부가 말로만 하고 안 하고 있는 실질적인 부동산 투기 대응에 대해서도 할 일이 많다고. 중앙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 시장이 참석한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기존 공시가격 조사를 신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사 권한을 넘기는 걸 두고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조사하는 게 조금 더 세밀하고 좀 더 정확하게 하겠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하기에는 지역 간 형평성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향후 공시가격 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갈등이 고조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여권이 이번 재보선에 참패한 최대 원인으로 부동산 민심을 꼽는 것만은 분명하죠. 집 없는 사람은 다락같이 오른 집값 때문에 또 집 있는 사람은 단박에 오른 세금 때문에 모두가 사지도 팔지도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대선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일까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던 청와대, 정부, 그리고 민주당, 온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지금 총리공관에서는 고위당정청 협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재보선 참패 후 처음 열리는 오늘 협의에는 여당 새 원내사령탑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총리 직무대행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호승 대통령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지만 여당은 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을 감안해 정책 수정을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겠습니다. 필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재산세 감면 대상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 무주택자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비율 DTI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민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당의 의견을 민원이나 허투루 하는 얘기로 여기면 안 된다며 당의 의견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하는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재보궐선거 전만 해도 실소유자 세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청와대와 정부도 이번에는 당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할 태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는 당의 제안을 토대로 협의하면서 내용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정청 협의를 바탕으로 이번 주 설치하는 부동산 특위를 통해 내용을 구체화한 후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번엔 채널A에 들어온 시청자 제보입니다. 경찰이 신고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만 하라고 한다면 이 기기가 낯선 사람들은 어떡하란 걸까요? 기술이 있는 이유는 사람 편하라는 거지 사람이 일방적으로 기술에 맞추라는 건 아니죠. 경찰도 시민 편하라고 있는 조직이고요. 자, 그런데 취재 중에 접한 경찰의 답변은 고구마를 삼킨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그제 50대 후반의 남성 박모 씨는 제한속도 시속 30km인 도로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한속도를 지키며 교차로를 우회전하자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며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한 겁니다. 박 씨는 난폭 운전을 신고하러 바로 인근 부산 동래경찰서를 찾아갔지만 신고 접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으로만 받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모른다고 내가. 그래서 내가 직접 왔지. 그래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스마트 국민제보 앱 해갖고 볼펜으로 그 메모지 적어갖고 그것만 달랑 주면서 다시 자신의 거주지 관할서인 부산 연제경찰서에 전화해 방문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지만 이번에도 스마트폰 앱을 쓰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부산경찰청에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치 않다고 호소했지만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내가 못하는 대로 배워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들이 생존을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 경찰서가 신고를 받아도 신고자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주소 정보가 포함되는 스마트폰 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 위반 신고 이런 거는 스마트 제보나 이래 하거든요. 하나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래서. 하지만 스마트폰 조작이 쉽지 않은 시민에겐 신고 문턱만 높일 뿐입니다. 신고를 도우려고 앱을 개발해놓고 되레 이 앱만을 강요해 행정 편의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렌터카가 저수지에 빠져 20대 대학생 5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이들이 몬 차는 스마트폰 앱으로 빌리는 공유 차량이라는 거였는데요. 알고 보니 빌린 사람과 운전한 사람이 달랐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새벽 탑정 저수지로 추락한 차에는 5명이 탔습니다. 근처 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입니다. 남학생 2명이 앞에, 여학생 3명은 뒤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 차는 이용 시간에 따라 돈을 내는 공유 차량입니다. 차량 업체에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대학생 수요도 많아 학교 안에 따로 전용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고가 난 승용차는 저수지에서 5km 정도 떨어진 이곳 대학교 공유 차량 주차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여학생이 빌렸지만 운전은 다른 학생이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공유차를 쓰려면 만 21살 이상에 면허를 딴 지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 조건에 맞는 여학생이 자기 이름으로 차를 빌렸지만 정작 운전대를 잡은 건 남학생이었던 겁니다. 업체 약관에는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보험 적용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계약서상 운전자하고 실질적으로 운전하신 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종합보험 내에서는 적용받기가 힘들 걸로 좀 보입니다. 공유 차량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유 차량에 미등록된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 일정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경찰은 음주 여부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올 예정이라며 아직 운전자가 술을 마신 정황은 안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에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남양이 남양했다. 남양은 믿고 거른다. 인터넷에 올라온 남양유업 성토글입니다. SNS에도 남양유업 불매 해시태그와 함께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인체 실험도 하지 않은 과장 발표로 드러나 소비자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남양이 남양했다. 너무 부도덕하고 인간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걸로 거짓말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처럼 불매운동으로 확산되는 건 남양유업이 이미 몇 차례 구설에 오르면서 소비자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기 때문입니다. 2013년엔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퍼붓고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대리점에 강제로 떠넘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임직원들이 경쟁사 비방 댓글 작업까지 벌인 게 드러나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딴 논란으로 매출은 계속 내리막을 걸었고 지난 8년 동안 남양유업 주가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며 시가총액 4,600억 원이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대리점 갑질 문제 있을 때부터 개인적으로 불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동일하게 계속 이어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불매운동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로 조금 더 확고하게 굳어진 것 같아요. 계속해야겠다, 더 강력하게. 이런 가운데 식약처는 불가리스 생산 공장이 있는 세종시에 2개월 영업정지도 함께 요청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혜입니다.
일본은 요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 가까이 쏟아지죠. 문제는 올림픽입니다. 7월 개최를 밀어붙이고 있는 스가 총리로서는 미국의 지지를 받고 싶었을 텐데 반응이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요시, 조, 서로의 애칭을 부르며 친밀함을 과시한 미일 두 정상.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도쿄올림픽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世界の団結の象徴としてバイデン大統領からはこの決意に対する支持を改めて表明していただきました。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마스터즈 골프 대회 일본인 우승자 이름만 언급하며 슬쩍 넘어갔습니다. And Yoshi, I know how proud you are of the people of Japan are. And you've got a Japanese boy coming over here, and guess what? He won the Masters. 공동선언문에도 스가 총리의 노력을 지지한다에 그쳤습니다. 미국 선수단 파견 규모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애매한 태도에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일본에선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5,000명 가까이 늘면서 올림픽 개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권 여당 2인자까지 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해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선 미국이 계속해서 일본 편을 드는 모습입니다. We're not planning right now. We don't think it's appropriate for the United States to jump in to a process that's already underway and where there are very clear, transparent. 일본 입장에선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었지만 한국과 중국, 대만 등의 반발로 올림픽 협조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트래블 버블, 코로나 방역 성적이 좋은 나라끼리 마치 큰 비눗방울을 치듯 그 안에서 자유롭게 오고 가는 개념이죠. 이 버블 속에서 여행까지 즐기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아득하게 느껴지는데요. 세계를 보다 황가람 기자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고 신기한 음식이 서빙되자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자가격리 면제 여행 트래블 버블로 팔라우를 찾은 대만 사람들입니다. 여행객만큼 기뻐하는 건 대부분 관광업에 종사하는 현지 주민들입니다. 감정 휴업 완전 트롯 상태였거든요. 근 1년간. 근데 지금 대만하고 관광이 재개가 되면서 물론 일부의 호텔이지만 호텔이 직원들을 고용하게 되고 다시 오픈하게 됐고요. 천혜의 자연으로 둘러싸인 팔라우. 확진자 0명 코로나 청정국가지만 관광객을 받으려면 백신이 필수. 저번 달에 해가지고 1차, 2차 접종까지 다 맞았고요. 모더나로. 다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주사 맞는 것도 일본에서 지원을 해줘서 비행기 티켓 값이 3배나 올랐고 단체로만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 아직은 불편하지만 일상으로의 회복이 눈앞에 온 기분입니다. 각종 공연과 전시회로 활기를 되찾은 호주. 신규 확진자는 15명. 기나긴 코로나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Melbourne's a city of sport and arts and leisure. So the fact that we're coming out of the lockdown and able to do these things again, have the Melbourne International Comedy Festival, exhibitions, it's been great. 야외에선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저는 쇼핑몰이 몰려있는 멜번 시내에 나와 있습니다. So not many people wearing masks. 네, 지금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걱정이고 있는데요. 호주에서는 의료시설이나 대중교통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부터는 호주와 뉴질랜드 간 상호 격리 없는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19일부터는 이웃나라 뉴질랜드와 자가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해서 저도 못 떠나볼까 생각 중입니다. 뉴질랜드는 백신 접종률이 2% 정도에 불과하지만 신규 확진자는 0명입니다. 과감한 국경 폐쇄와 강력한 자가격리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았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시민들은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It would just mean that my niece could come home. She's stuck there. She's been stuck there since Christmas. So that would be good.
지난해 전 세계 관광 인구는 3억 8,100만 명, 2019년 15억 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도산 위기에 몰렸던 여행업계는 벌써 여름방학을 기대합니다. I think this is the best news that I have heard since the day I started in the business. I think in particular as school holidays come around, people have now got another destination to go. 예전 여행과 달라진 건 바로 백신 여권이나 코로나 음성 증명서입니다. 전 세계 최초 코로나 백신 여권을 발급했던 아이슬란드를 비롯해 각 국가 기업이 앞서서 다양한 디지털 증명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진자가 적은 섬나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여행.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과 영국, 미국 등이 트래블 버블에 동참하는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보다 황아람입니다. 네, 이번엔 지도부 개편의 사활을 거는 여야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2주 뒤면 당대표를 새로 뽑죠. 재보선 때는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가 싶었는데 오늘은 너도 나도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오늘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예비 경선에선 재보궐선거 때 잠시 사라졌던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다시 전면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2년,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책임지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고충도 충분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재창출을 위해 본경선에선 당원 투표 비중은 45%인 반면 일반 국민은 10%에 불과합니다. 후보들 입장에선 민심보다 당심을 공략해야 하다 보니 당원 지지가 높은 문 대통령을 언급한 겁니다. 친문 홍영표 의원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명령하신 개혁 중단 없이 해내겠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유일하게 야당과 협치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적 공감대와 야당 설득을 통해 실질적 성과가 나오는 유능한 개혁을 실천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재보궐 패배에 당원 잘못은 없다고 달랬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진 것이 아니라 당이 진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서로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십시오. 오늘 예비경선 결과 정완도 용인시 의원이 탈락해 다음 달 2일 본경선은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의원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국민의힘도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기현, 김태흠 의원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김태흠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제1야당 원내대표 선거에 불이 붙었습니다. 두 의원은 거대 여당에 맞설 투쟁력을 언급하며 동시에 내년 대선에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4선 김기현 의원은 전통적으로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강도짓한 작물이라 표현하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싸울 땐 단호하게, 우회할 땐 슬기롭고 지혜롭게 우회할 줄 아는 제갈량의 지략형 야전사령관으로 원내투쟁을 이끌겠습니다. 3선의 김태흠 의원은 친문 성향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폭주를 용납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다. 강성 친문이라고 소위 그 프레임에 갇힌 짜여진 그 속에 있는 인사가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걱정하는 이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대선 국면에서 야권 통합의 중심축이 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중도 우파는 물론이고 중도 좌파까지도 포용하여 하나로 뭉치는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 우리 당이 정권 교체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선인 권성동, 유희동 의원은 내일과 모레 각각 출사표를 던집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다음 주에 치러집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내년 대선을 이끌 당 지도부 구성을 주도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여랑야랑 이민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네, 전직 국무총리들의 얼굴이 쭉 보이는데요. 마지막 누구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 얘기입니다. 네, 지금 대선이 1년도 안 남았잖아요. 사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이 되면은 문 대통령과 끝까지 임명을 같이 하지 않을까, 임기를 같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와대는 개각을 발표하면서 국정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야당의 생각은 좀 다른 듯합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SNS에 김 후보자가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강성 지지층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적었는데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안 바뀔 것 같다며 네. 김 후보자가 이 정부 마지막 총리가 아닐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네, 보니까 김부겸 지사가 원희룡 지사가 정치를 시작할 때 정치 입문을 권유하기도 할 정도로 상당히 친분이 있는 사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정세균 총리가 이 시국에 퇴임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사실은 정 총리가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통상 국무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죠. 네. 그런데 이번엔 개각 당일 정 전 총리가 퇴임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직무 대행을 맡았습니다. 야당은 내일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는 점을 들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당분간 제가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한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정과 국민에 대한 전례 없는 무책임이요 입법부 무시입니다. 행정 공백은 불보듯 뻔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일 것입니다. 홍 부총리 역시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교체 가능성이 높다 보니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김 후보자는 오늘도 낮은 자세를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준비한 게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도 무슨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소환된 토착 외구. 네. 자, 오랜만에 듣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정치권에 다시 소환됐네요. 토착 외구는 자생적 친일파를 뜻하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뛰어든 우원식 의원이 이 말을 다시 꺼냈습니다. 우 의원은 SNS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마저 옹호하는 토착 외구의 분노를 느낀다며 예. 친일잔재 청산을 다짐한다고 적었습니다. 예. 약간 지금 그 당 선거인데 토착외구라는 단어를 들고 나온 게 약간 의아하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여당이 야당을 공격할 때 보통 이 단어를 썼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해온 게 전부 다 발목 잡기, 토착외구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자, 당대표 경선기가 이 단어를 다시 소환한 게 이제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라지만 다른 해석도 있어요. 민주당 일각에선 경쟁자인 홍영표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 의원이 자신은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반면 홍 의원의 조부는 일제시대 중추원 참의를 지냈습니다. 네. 우 의원 측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이라며 홍 의원 겨냥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네. 당대표 후보 사이에서 지금 또 개파 논쟁도 일고 있는데요. 네. 송영길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홍영표 의원님은 동의 모임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원식 의원님은 민평년이라는 모임에 또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특정 개파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우원식 의원은 분열주의가 송 의원의 선거 기조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정견 발표에서 세 후보 모두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정치인은 말을 실천으로 옮길 때 제대로 평가받을 겁니다. 네. 네, 세 후보 모두 통합을 얘기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제 친문 지지층 결집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 통합이라는 게 과연 누구와의 통합인지 좀 그 해석도 분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현재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서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는데요.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공기가 차갑습니다. 서울이 7도, 대전과 광주 5도, 대관령은 1도에서 시작되겠는데요. 낮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20도를 웃돌면서 오늘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볕에 자외선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 주기로 덧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주중엔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자외선이 강하고 건조한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